With the first pick in the 2023 NFL Draft, the Carolina Panthers select Bryce Young, quarterback, Alabama.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드래프트 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2023년 NFL 드래프트가 끝이 났습니다. 뉴스를 본 바로는 관중 참여도나 그리고 시청률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성공적으로 NFL이 이번에도 드래프트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NFL은 매년 다른 도시에 현재 드래프트 개최를 하고 있고, 결국 이 행위를 매년 다른 도시의 이 풋볼 타운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로컬 팬들을 만족시키는 이 NFL의 드래프트 투어는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도시인 이 캔자스시티에서는 다시 한번 이 풋볼 열기를 이어갈 수 있었고, 또 팬들의 그러한 충성심, 드래프트에 팬들이 직접 나와서 선수를 지명하기 전에 이글스의 팬들 봐라 이러한 재밌는 상황 연출까지 굉장히 볼거리가 많았던 드래프트였는데요. 어쨌든 이번 드래프트는 최근 10년간 벌어졌던 드래프트 중 가장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받았던 드래프트였고, 제 결과로만 따지자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체 2픽으로 또는 1픽으로까지 거론이 됐었던 윌 레비스는 1라운더에 뽑히지도 못했고, 또 드래프트 직전에 S2 테스트가 공개되면서 미디어의 융단 폭격을 받고 전문가들도 CJ 스트라우드는 나의 전체 2등 쿼터백 자리에서 내려왔다, 3등 4등이다, 어떤 스카우터는 핸든 후커보다도 못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기까지 했던 스트라우드는 전체 2픽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드래프트 전에 이 미디어에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 프로파간다는 올해도 부질이 없다라는 것을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보여주었고, 실제로 팀들이 가지는 생각과 드래프트 보드는 미디어와는 분명히 다름을 이번에도 우린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래프트 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목 드래프트, 그리고 드래프트 후에 이루어진 드래프트 그레이드, 드래프트 평가들,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 왔잖아요. 이러한 행위들이 사실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말이죠.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조회수를 뽑아먹기 위해서지, 진지하게 지금 드래프트에서 우리 팀이 어떤 선수를 뽑을지, 그리고 진지하게 지금 당장 우리 팀이 뽑은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3년 후에 평가를 해야 그제서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각 팀마다 선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또 선수의 스킨핏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팀이 가지는 드래프트 보드는 당연히 다릅니다. 상이할 것이고, 그것이 전문가들의 목 드래프트 드래프트 빅보드와 다를 순 있어도 그것을 틀리다고 평가하는 것은 절대 옳지가 않습니다. 그 선수를 뽑더라도 그 선수가 어떤 팀에 뽑혔고, 어떤 코치를 만났고, 어떤 라커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미래는 쉽게 달라지고, 팀들은 이 선수와의 몇 분짜리 길지도 않은 10분, 15분, 길어야 한 30분, 40분 그 정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선수를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수의 멘탈리티를 정확히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피지컬과 스킬셋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멘탈리티를 평가할 수 없기에 본인들의 픽이 다른 결과로 쉽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드래프트는 모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뽑는 행위부터 그 결과물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NFL 드래프트이고, 우린 단지 현재 팀들의 선택을 믿고 존중해야 할 뿐입니다. 팬으로서는. 하지만 아무리 3년 후에 결과물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알 수 있는 것은 있죠. 바로 그 드래프트를 행한 팀들의 방향, 그 팀들의 생각들,
우리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 팀이 어떤 생각을 했고 왜 이 선수를 이렇게 높게 평가했고 낮게 평가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NFL 드래프트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목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2023 NFL This guy's Draft, going to introduce the the Wingate punter. Atlanta Falcons select DeMarco Hellams, No. defensive back, Alabama. 28-3, good one. We've heard that before. I'm assuming that came from the New England section down in the orchestra pit. Absolutely. Yes, I'm so glad we got that on film. 먼저 이번 2023년 드래프트 첫 픽이자 뭐 가장 쉬운 픽이었죠. 너무나도 이거는 당연했던 픽이었고 왜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시간을 끄는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주인공은 바로 쿼터백 브라이스 영이었습니다. 쿼터백 클래스 중 단연코 가장 뛰어난 이 브라이스 영, 이 선수는 만장일치로 1픽이라는 평가를 그 전에도 받아왔었고 결국 팬터스의 드래프트가 되었어요. 이 선수는 뭐 키가 작든 크든 플레이 자체를 할 줄 아는 선수예요. 쿼터백에게 요구되는 뭐 포켓에서의 플레이를 누구보다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선수이고 그의 뭐 프로세싱 능력,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한 디시전 메이킹, 정말 단점이 없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쿼터백들에게 요구되는 패트릭 마홈스, 뭐 조시 알렌, 조 버로우 뭐 이런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오프 스크립트 플레이들, 그 플레이들의 경지에 있어서 이 선수는 작년 컬리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뭐 레벨을 보여주었습니다.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구단은 확실한 유망주가 필요했던 구단이었어요. 뭐 지난 몇 년간 뭐 테디 브리지워터, 샘 다놀드, 베이커 메이필드 모든 선수들을 경험하면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애매한 레벨을 가진 쿼터백이 아닌 팀을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진정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빨리 얻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현재 NFC 디비전의 특수성, 그리고 NFC 사우스 디비전의 특수성, 본인들의 디비전, NFC 전체 디비전은 현재 쿼터백 밸류에 있어서 AFC 리그에 비해 한참이나 떨어지는 리그이고 제대로 된 쿼터백만 있다면 미네소타 바이킹스 같은 형편없는 팀도 작년에 13승을 거둘 수 있음을 이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결국 확실한 쿼터백, 가장 뛰어난 쿼터백 브라이스 영은 팬터스로 향했고 브라이스 영도 본인 자체도 팬터스로 간 것은 저는 굉장한 뭐 도움을 이 선수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이 오펜스 스태프진들을 한번 살펴봐요. 헤드코치 프랭크 라이크,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토마스 브라운, 쿼터백 코치 조시 맥카운, 뭐 어시스턴트 헤드코치 듀스 스테일리. 현재 팬터스의 오펜스 스태프는 엄청나게 QB 프렌드리한 쿼터백 친화적인 이 스태프들로 가득 차 있어요. 헤드코치인 뭐 프랭크 라이크는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칼슨 웬츠, 그리고 뭐 필립 리버스, 뭐 맨 라이언, 뭐 다양한 타입의 쿼터백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그때마다 이 쿼터백들의 최대한 이 선수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쿼터백에게 편안한 오펜스 스킨과 환경을 불러오면서 그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입의 코치예요. 또한 뭐 오신 토마스 브라운, 램스에서 션 맥베이의 밑에서 이 많은 오펜스의 변화를 겪으면서 슈퍼볼 우승에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쿼터백 코치인 조시 맥카운, 뭐 은퇴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던 이 조시 맥카운은 결국 본인만이 가진 강점, 선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뭐 시야와 그리고 본인만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쿼터백과 이 오펜스 플레이 디자이너들 사이에 그러한 관계들을 잘 조율을 해낼 것이고 브라이스 영은 뛰어난 워크애식을 가진 선수인 만큼 이들이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오펜스 상의 뭐 스킴, 뭐 그런 이점들, 저는 현재 캐롤라이나 팬터스만큼 루키 쿼터백 입장에서 가장 편안한 팀이 있을까라는 솔직히 심정이에요. 하지만 뭐 긍정적인 면만을 말했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의 가장 큰 두드러진 점은 뭡니까? 바로 단신 쿼터백이요. 키가 작아요. 단신 쿼터백이기에 특수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신 쿼터백들은 일반적으로 이 포켓 안에서 더 많은 공간을 요구하게 돼요. 그 이유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야가 잘 안 보이죠? 키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스로잉 레인, 패싱 레인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각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들은 상대 수비수의 D라인에 손에 맞고 튕겨져 나가는 공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특수한 환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포켓 안에서. 즉 엘라바마의 그런 브라이스 영의 필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드랍보다, 쿼터백 패싱 드랍보다 이 쿼터백은 평균보다 깊은 드랍을 강요하게 되고, 또는 엑스트라 히치 스텝을 하나 더 짧게 밟든가 하겠죠. 강요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양 오펜시브 태클들은 더욱더 깊게 포진하게 되고 우리 쿼터백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부담이 생기고, 패스러쉬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돼요. 패싱 블락에 있어서 말이죠. 만약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팀이 형편없는 오펜시브 태클을 보유한 팀이었다. 그렇다면 브라이스 영은 단지 휴먼 조이스틱처럼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잭 윌슨처럼 뉴욕 제체 그러한 모습에 그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건 어쨌든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타일러 모튼, 베테랑 오펜시브 태클이 있고, 이킴 이커누라는 작년 시즌 루키 탑 태클이 있고, 브라이스 영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선수들이 현재 지금 이 팀에서 보유를 했고, 그러한 믿음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단신이라는 단점을 가진 브라이스 영을 저는 뽑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단신 쿼터백이라는 사실을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나 다른 오펜시브 코치들도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없잖아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이 단신 쿼터백을 위한 오펜스 스킴을 짜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 선수의 스킬셋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초보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들이 잘 활용을 해낼 수 있을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견을 모아낼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이 이 브라이스 영의 오펜스 재단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 말고도 결국 단신 쿼터백들이 가진 내구성에 대한 문제, 프레임이 얇다, 단신이다, 쉽게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과연 어마어마한 피지컬들을 가진 디펜시브 라인들 사이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부상을 안 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제가 단장이나 구단주였다면 분명히 브라이스 영을 뽑는데 주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피지컬적인 요소만 보면 형편이 없어 보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추후에 검증될 일이지, 지금 당장 평가했을 때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은 가장 뛰어난 선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기에 이 선수를 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체 2픽, 이 휴스턴 텍산스의 픽이죠. 사실 누누이 언급을 드렸지만 올해 이 NFL 2023년 드래프트 행방의 키를 가졌던 것은 결국 휴스턴 텍산스였어요. 이들이 이 전체 2픽을 통해서 쿼터백을 뽑냐, 엣지 러셔를 뽑냐, 트레이드를 하냐, 그 결정에 따라서 이번 드래프트의 모든 방향성이 갈리게 될 정도로, 나비 효과를 가지게 될 정도로 가장 큰 이들이 키였는데, 핵심이었는데, 이들의 픽은 결국 쿼터백이었습니다. 브라이스 영의 절친, 바로 두 번째로 뛰어난 쿼터백인 CJ 스트라우드입니다. 이 CJ 스트라우드를 보면서 드래프트 직전에 윌 레비스를 뽑을 것이다, 윌 레비스가 전체 2픽으로 갈 확률이 라스베가스 배팅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루머까지 들렸는데, 결국 텍산스는 이 레비스라는 함정 카드에 속지 않았고 좋은 쿼터백, 이 CJ 스트라우드를 뽑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J 스트라우드를 뽑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었지만, 결국 한 번 더 놀란 것은 바로 이들이 전체 3픽을 얻기 위해 트레이드를 단행하였고, 애리조나 카디널스로부터 전체 3픽을 받아왔고, 그 픽으로 윌 앤더슨이라는
디펜스 전체 1등이라 평가받던 선수를 바로 뽑았다는 점입니다. CJ 스트라우드 쿼터백, 그리고 윌 앤더슨 엣지러셔. 이 텍사스는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의 부임 첫 해에 이 과감한 트레이드를 통해서 드래프트를 장식을 했어요.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은 분명 6년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이 감독에게는 분명 3, 4년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텍사스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할 수 없었고, 하지만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드션 왓슨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받았던 1라운드 픽, 그것이 2024년에도 보유하게 되었고, 내년에도 픽이 2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픽 하나를 올해 땡겨서 쓸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입장이었고, 본인들이 원하는 팀 빌딩에 있어서 올해 윌 앤더슨이라는 이 디펜스 플레이어 선수가 핵심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들을 과감히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윌 앤더슨이 정말 뛰어난 선수가 될 거냐, CJ 스트라우드가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거냐, 이 선택이 옳은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트레이드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트레이드를 단행하였고, 그 대상이 쿼터백과 엣지러셔라는 사실. 만약 드래프트에서 트레이드를 통해 전체 2픽을 뽑고 전체 탑 3픽을 연속으로 꼽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그 포지션이 만약 쿼터백과 엣지러셔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순 결과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텍사스의 방향성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휴스턴 텍사스가 굉장히 영리하게 잘했던 점은 바로 전체 2픽으로 CJ 스트라우드를 뽑았고 전체 3픽으로 윌 앤더슨을 뽑았다는 점이에요. CJ 스트라우드를 먼저 뽑음으로써 그 대가를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 CJ 스트라우드를 2픽으로 뽑지 않았더라면, CJ 스트라우드를 2픽으로 뽑음으로써 이들은 전체 3픽으로서 트레이드 업을 할 팀들이 사라졌어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테네시 타이탄스, 다른 팀들이 CJ 스트라우드를 원하는 팀들이 전체 3픽으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있는 팀들을 차단을 해버렸고, 결국 전체 3픽의 가치는 CJ 스트라우드를 뽑음으로써 굉장히 낮아졌어요. 결국 3픽을 팔고 싶었던 카디널스에게 있어서 텍사스는 이 3픽의 대가에서 더욱 합리적인 대가만을 지불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만약 2픽으로 윌 앤더슨을 뽑았고 3픽으로 CJ 스트라우드를 뽑으려고 했다면 텍사스는 아마도 1라운드 픽 하나를 더 주던가 아니면 테네시 타이탄스나 다른 팀에게 빼앗겼을 수도 몰라요. 이처럼 휴스턴 텍사스는 본인들이 가진 위치와 자원들을 정확히 어떻게 활용할지를 인지를 하였고, 이 행동들의 결과로 오펜스와 디펜스 프랜차이즈 재건의 핵심 선수들을 뽑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서 이 새롭게 OC로 부임한 이 바비 슬로이 코치는 이 오펜스에서 이 CJ 스트라우드를 이 팀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라는 것을 아마 확신을 했을 거예요. 이 스트라우드에게 있어서 단점으로 꼽히는 오프 스크립트 능력, 물론 조지아전에서는 그 부분을 증명을 해냈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죠. 그 시즌 전체적으로만 보자면 이 바비 슬로이 코치에게 있어서 이 오프 스크립트 능력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서 경험을 했죠. 지미 갈라폴로, 브록 퍼디로도 충분히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오펜스를 만들 수 있고, 그의 오펜스에 있어서 필요한 쿼터백 유형은 포켓 안에서 그냥 공을 잘 뿌려줄 수 있는 포인트 가드예요. 포인트 가드가 필요하고, CJ 스트라우드는 쿼터백은 올해 쿼터백 중 누구보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쿼터백입니다. 또한 닉 보사를 비롯해서 이 슈퍼스타 디펜시브 라인맨의 힘이 전체 디펜스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알고 있는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 아무리 각종 블리츠 스킨, 심프레셔, 이러한 존 블리츠 이러한 것들을 하든 결국 모든 것은 이 폴스 다운 디펜시브 라인을 보유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윌 앤더슨이라는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던 휴스턴 텍사스입니다. 깜짝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전체 3픽으로
굉장히 뭐 모든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휴스턴 텍산스인데요. 저는 이들의 선택이, 그리고 이들의 뭐 대상이 CJ 스트라우드 그리고 윌 앤더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뭐 전체 4픽의 뭐 앤서니 리차드슨의 행방은 바로 인디애나 콜츠였어요. 사실 뭐 전체 4픽으로 앤서니 리차드슨을 뽑는 것은 저는 당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했던 목 드래프트에서는 결과물이 다르지만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이 쿼터백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쿼터백이에요. 운동 능력으로만 따지면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냥 매년 나오는 선수가 아니에요. 매년 드래프트에 나오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에요. 역사상 한 번 나오는 선수예요, 쿼터백. 그렇다면 본인들의 탑픽을 거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린 아직 이 선수가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진지를 알고 있지 못해요. 만약 앤서니 리차드슨이 뭐 스로잉 메카닉을 다듬는 데 성공을 하고, 또 앤서니 리차드슨이 그가 가진 뭐 발을 활용한 오펜스를 재단할 수 있는 팀에 간다면 얼마나 높은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젤런 헐츠라는 이 비슷한 유형의 쿼터백과 함께 놀랍도록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낸 코치 슈타이켄과 함께라면 우리가 이 선수의 정말 얼마나 높은 수준의 결과물들을 볼 수 있을까, 그러한 기대를 현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디애나 콜츠는 그들만이 특별한 유망주를 활용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분명 잘 알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지금 당장 앤서니 리차드슨이 뭐 데이원 스타터로서 뭐 가드너 민슈를 제치고 그렇게 뭐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젤런 헐츠조차도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젤런 헐츠조차도 혼자서 성장한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리시버 뭐 AJ 브라운의 추가적인 영입을 통해서 이 선수는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것이고요. 인디애나 콜츠도 분명히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앤서니 리차드슨의 첫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부터 가르치고, 이 선수가 어떤 오펜스를 잘 맞는지 이 코칭진에서도 검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팀 빌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 뭐 오펜시브 라인에 강화한다, 리시버진에 강화한다, 아니 런닝백, 뭐 타이트 엔드진에 강화해야 하나, 그러한 모든 과정이 어쨌든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닌 뭐 2년 후, 3년 후에 이 앤서니 리차드슨과 인디애나 콜츠의 오펜스를 기대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뭐 전체 5픽을 뽑은 시애틀 시옥스,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죠. 바로 코너백인 이 데번 위더스푼을 뽑아낸 시애틀 시옥스였는데요. 모두가 뭐 이 픽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다. 이 시애틀 시옥스의 뭐 코너백, 이 리전 오브 붐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를 썼던 이 팀은 하위 라운드 코너백에서 그것을 뽑았고 그것이 시작을 했다. 결국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은 디펜시브 라인을 우선시하지 코너백은 하위 라운드에서 뽑아도 충분하다. 왜 이번에는 1라운드 5픽으로 코너백을 뽑았냐. 뭐 이러한 물음을 현재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리전 오브 붐 지금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여러분들. 그때와 리그는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현재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 스킴, 커버 3, 뭐 프레스벨 테크닉, 현재 리그에서 사라진 수준이고, 피트 캐롤 감독 본인조차도 기존 본인이 가졌던 시애틀 시옥스 커버 3 스킴을 버렸어요. 지금은 빅 판지오 감독의 전 감독의 스킴을 수용하면서 디펜스의 변화를 선택했던 시애틀 시옥스였어요. 피트 캐롤 감독은 앞으로 본인의 디펜스에 있어서 이 코너백이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단순히 디펜시브 라인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디펜스를 만들 것, 더 많은 맨 커버리지 활용과 블리츠 컨셉들을 예고하는 그러한 픽을 이번에 데본 위더스푼 픽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이 데본 위더스푼이라는 코너백은 어쨌든 탤런트만으로도 뭐 이미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전체 6픽으로 연결이 되었던 선수이고 충분히 5픽에도 뽑힐 수 있는 선수이지만
어쨌든 시애틀 시옥스가 보여준 것은 본인들의 디펜스 스킴 변화에 대한 예고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작년에 뉴욕 제츠의 뭐 소스 가드너 픽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던 것도 이 로버트 살레 감독이 분명 이 시애틀 시옥스 스킴의 뭐 존 커버리지 스킴을 뭐 배워왔던 그러한 코치였고, 그 감독의 이 디펜스 스킴에서 코너백이라는 포지션은 절대 탑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D라인을 재건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스 가드너 픽을 사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뭐 제가 에피소드에서도 그 당시 리뷰 에피소드에서도 말을 했었죠. 하지만 제 패착이었던 것은 저는 과거의 결과물들만 보고 미래를 어리짐작한 거죠. 로버트 살레 감독이 소스 가드너를 뽑음으로써 본인의 디펜스에 있어서 새로운 뭐 맨커버리지 활용, 그리고 뭐 각종 블리츠 스킴을 더 많이 활용하겠다, 기존의 과거의 모습보다, 그러한 것들의 의지를 저는 작년 시즌 잘 알지 못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이번 데번 위더스푼이라는 코너백 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우리는 피트 캐롤 감독이 가졌던, 보여주었던 기존의 디펜스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이 선수 코너백이 앞으로 새로운 디펜스에서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디펜스 스킴에서 데번 위더스푼이라는 코너백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뭐 뉴욕 제츠의 사례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이 디펜스,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에서 데번 위더스푼의 분명 그런 영향력이 뭐 큰지를 이번 새로운 시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뭐 이번 드래프트 모두의 뭐 그레이드, 그러니까 평가들을 봤을 때, 드래프트 평가들을 봤을 때 전문가들 뭐 C 등급을 맞거나 뭐 아무튼 아쉬운 등급을 받은 팀이 두 팀이 있어요. 바로 애틀란타 팔콘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입니다. 애틀란타 팔콘스는 전체 8픽으로 비잔 로빈슨을 뽑으면서 뭐 3년 연속 타이트엔드, 리시버, 그리고 런닝백이라는 이 스킬 포지션의 전체 4픽과 8픽과 8픽을 투자하였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잔 로빈슨은 단순한 런닝백이 아니에요. 이 런닝백이라는 포지션을 그에게 붙이는 게 그냥 아쉬울 정도예요. 너무나도 그에게 있어서는 한정적인 단어예요. 런닝백은. 그는 그냥, 비잔 로빈슨은 그냥 오펜시브 웨폰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러야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선수입니다. 올해 뭐 드래프티 중에 젤런 카터를 제외하자면 그냥 비잔 로빈슨처럼 독보적인 선수는 없는 수준이고, 그냥 팀들이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선수라는 거죠. 또한 애틀란타 팔콘스라는 팀은 작년에도 뭐 보여주었지만 일반적인 러싱을 하는 팀이 아니에요. 러싱이라는 색깔이 그 어느 팀보다도 짙은 팀이고, 애틀란타 팔콘스에게 이 러싱 오펜스는 수단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 자체예요. 이 팀 컬러에 있어서, 그리고 비잔 로빈슨이라는 이 웨폰이 추가되고 또 다른 뭐 플레이메이커들과 함께 한다면 아서 스미스 감독이 진짜 본인이 꿈에 그리는 오펜스를 분명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애틀란타 팔콘스에게 런닝백은 사실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이들은 본인들만이 가진 이 특수한 러싱 시스템,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들은 다 존 러싱 스킴을 위해서 태어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뭐 언더센터 기반의 플레이 액션 기반의 모든 오펜스 스킴, 뭐 풀백, 타이트엔드를 활용한 모든 스킴들이 본인들만이 가진 특수한 러싱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리그 평균의 런닝백으로도 좋은 효율을 보였던 팀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애틀란타 팔콘스라는 팀이, 이 팀만이 가진 프랜차이즈 팀 빌딩에 있어서 다른 팀들과 구별되는 점이었어요. 만약 당신의 팀이 어떤 런닝백들을 보유했던지 수준급의 효율을 보일 수 있고, 런닝백 포지션에 있어서 더 적은 연봉을 투자할 수 있고
더 적은 뭐 드래프트 픽을 팀 자원을 적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원을 다른 곳에 분배할 수 있다는 팀 빌딩의 장점이 생겨요. 장점이. 애틀랜타 팔콘스는 아시다시피 구멍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뭐 특히 디펜스 쪽에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은 수년간 상대 쿼터백을 1도 압박하지 못하는 패스러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뭐 오펜시브 라인도 이번 오프시즌에 두 선수 모두 연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구멍이 있었던 오펜시브 라인이었어요. 모든 핵심 포지션에 있어서 이 애틀랜타 팔콘스는 팀 자원이 필요했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뭐 4픽, 8픽, 8픽 이 상위 드래프트 픽은 그러한 자리를 위해서 쓰였어만 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가 뭐 아무리 뛰어난 러닝백을 추가하고 뭐 러싱 스킴을 보이든 뭐 오펜스를 보이든 이들은 결국 상대 팀의 오펜스를 막지 못할 것이고, 그제서야 뭐 내년 드래프트에서는 뭐 디펜시브 뭐 엣지 러셔를 뽑아야 한다, 뭐 내년 드래프트에서는 뭐 미들 라인베커를 뽑아서 뭐 리더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또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뭐 쿼터백 포지션, 뭐 데스먼드 리더를 이들이 얼마나 확신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스킬 포지션으로 그냥 팀 빌딩의 순서에 있어서 잘못된 순서를 밟았다는 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물론 비잔 로빈슨이 애틀랜타 팔콘스에서 뛰는 것 자체는 정말 기대가 되지만 말이죠. 다음은 뭐 또 다른 런닝백 그리고 라인베커를 뽑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예요. 모두가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모두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드래프트 평가에 있어서 그냥 만장일치로 팬들이나 전문가들 만장일치로 가장 드래프트를 못한 팀을 꼽아라 한다면 올해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꼽힐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 그리고 이 픽의 문제는 뭐 자밀 깁스와 잭 캠벨이라는 라인베커가 잘못된 선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깁스를 활용한 뭐 라이온스의 런 게임, 뭐 패싱 게임, 다양한 뭐 모션을 활용한 그런 알라바마 시절의 뭐 리로드 모션, 뭐 다양한 뭐 포메이션 상의 MT 포메이션, 두 명의 뭐 런닝백들을 활용한 뭐 21 퍼스널 게임, 정말 이 오펜스는 더욱더 창의적이고 더욱더 폭발성을 보일 거예요. 디펜스 재건에 있어서도 뭐 캠벨이라는 이 선수는 디펜스의 중심이 되어서 리더로서 이 라이온스 디펜스 재건의 핵심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단지 이들의 픽이 의문을 받는 이유는 애틀랜타 팔콘스와 똑같아요. 팀 빌딩에 있어서 이들은 잘못된 순서를 밟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런닝백과 라인베커는 항상 시장에 나옵니다. FA를 통해서 매년 영입을 노릴 수도 있고, 이들이 뭐 런닝백과 라인베커라는 포지션은 대체 가능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반면 우리가 프리미엄 포지션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뭐 디펜시브 라인맨, 코너백, 와이드 리시버, 이들은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포지션이에요. 또한 만약에 시장에 나오더라도 굉장히 비싸고 드래프트 픽을 줘야 하는, 쉽게 얻지를 못하는 선수들이에요. 결국 팀 빌딩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는 존재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당신의 팀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예요. 모든 것을 갖췄고 정말 올해 우승만을 하면 된다, 목표는 그냥 우승이다, 단순한 그러한 팀이라면 즉시 전력감을 활용하기 위해서 런닝백을 뽑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팀이 아직도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가 아닌 내년, 내후년을 목표로 하는 팀이라면 이 픽은 팀 빌딩을 위한 픽이 되어야만 합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분명 작년 성공적인 시즌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구멍이 있는 팀이고, 이들은 올해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내년, 내후년을 목표로 하는 팀이고 장기적인 프랜차이즈 재건, 프랜차이즈 성공을 목표로 하는 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픽을 쓰여야 했지, 단순히 런닝백 그리고 단순히 라인베커를 위해서 픽이 쓰여야만 했던 것은 분명히 아쉬운 사항이에요. 어쨌든 애틀랜타 팔콘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잘못된 선수를 뽑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비잔 로빈슨 정말 즉시 전력감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보일 선수이고,
깁스, 뭐 캠벨 이 선수들 모두 정말 프로볼, 뭐 명예전당급 선수를 어쩌면 잘할 수도 있어요. 각 구단과 뭐 전문가들, 팬들의 평가에 따라서 그 선수는 1라운드에서도 충분히 뽑힐 수도 있고 2라운드에서도 충분히 뽑힐 수도 있어요. 평가는 당연히 모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맞이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방향은 바로 이들의 팀 빌딩의 방향성이에요. 다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제쳐두고 런닝백과 라인베커를 뽑았다라는 것은 분명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반면 1라운드에서 2명의 조지아 디펜스 선수들을 뽑은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 프리미엄 포지션에 2개의 픽을 모두 사용했고 이들은 또 한번 팀 빌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뭐 이글스의 하위 로즈먼 단장은 이번에도 정말 뭐 드래프트 폭격에 성공했다 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엄청난 드래프트를 선보였는데, 아니 이 슈퍼볼에 진출을 했고 올해도 NFC 슈퍼볼 진출이 가장 유력한 이 이글스라는 팀이 어떻게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재능 젤런 카터를 뽑았고 또 그의 팀메이트 놀란 스미스를 뽑았을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먼저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본인들의 기조, 굉장히 간단하죠. 강점을 더욱 강하게 라는 기조를 또 한번 이어갔어요. 뭐 하그레이브의 디펜시브 태클의 이탈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D라인은 분명 전력의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특히 3 테크닉, 4I 테크닉 이 포지션에 있어서 전력의 누수가 생겼는데 그 전력의 누수를 근 10년간 가장 뛰어난 컬리지 플레이어인 젤런 카터를 뽑음으로써 쉽게 채워냈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뭐 시카고 베어스와 한 단계 트레이드를 해서라도 젤런 카터를 그렇게 얻어내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해요. 젤런 카터는 너무나도 뛰어난 선수였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 이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말이죠. 젤런 헐츠와 5년 연장 계약에 성공한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앞으로도 NFC 리그를 호령할 팀입니다. 계속해서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이고 웬만해서는 부상이 없다면 그들의 드래프트 픽은 매년 20번째 또는 30번째 이 높은 순위에 있지 못할 것이에요. 이번처럼 높은 픽을 받을 상황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겐 웬만해선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올타임급 유망주를 뽑을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즉 젤런 카터라는 이 선수의 캐릭터 이슈가 있든 없든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이 정도의 탤런트를 가진 선수를 뽑을 기회가 올해가 아니면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젤런 카터라는 선수의 모험을 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배경에는 본인들의 자신감도 있죠. 본인들의 이 캐릭터 이슈가 있든 없든 본인들의 팀 컬처가 충분히 강력하고 이 젤런 카터를 잘 제어할 수 있고 이 각종 본인들이 가진 좋은 코칭진과 베테랑 플레이어들을 통해서 잘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애틀랜타 팔콘스를 보세요. 이 조지아라는 이 컬리지에서 젤런 카터가 뛰면서 뭐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애틀랜타 팔콘스는 젤런 카터가 얼마 몇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젤런 카터가 조지아에서 젤런 카터의 뭐 사건 기록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틀랜타 팔콘스는 본인들이 가진 그런 홈 베이스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팀들도 있는 반면에 필라델피아 이글스처럼 우리는 강력한 컬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잘 제어할 수 있고 이 선수를 좋은 베테랑들과 좋은 선수들 사이에서 이 겸손, 뭐 워크의식을 잘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픽을 뭐 꼽는 팀도 있고요. 어쨌든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뭐 좋은 드래프트를 행했고 뭐 이번 드래프트에 대해서 뭐 많은 팬분들이 뭐 조지아 출신을 계속해서 수집한다. 뭐 조지아 출신이 아니면 이글스에는 못 갈 것이다. 뭐 이런 재밌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뭐 조지아 출신의 선수들을 수집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조지아 선수들이 최고이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드래프트 선수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 선수가 보여준 컬리지에서의 플레이 레벨이 과연 프로에 왔을 때에도 지속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최고의 팀들과 경쟁을 했던 최고의 선수들을 뽑음으로써 그 물음을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거기에 더해서 이 조지아나 뭐 엘라바마 출신의 선수들만이 가진 강점, 바로 스킴 적응에 있어서 프로 레벨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애틀란타 팔콘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제외하고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픽은 바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픽이에요. 뭐 OBJ를 영입하고 라마 잭슨도 결국 연장 계약을 받고, 그리고 제이 플라워스라는 이 1라운더 리시버를 단신 리시버를 뽑았는데, 뭐 결국에는 라마 잭슨이 현재 가장 좋아하겠죠. 뭐 본인도 챙길 거 다 챙겼고, 또 리시버를 2명이나 영입을 했고요. 오펜스 투자에 있어서 분명히 레이븐스라는 팀이 힘을 쏟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이 플라워스라는 이 리시버가 과연 라마 잭슨과 좋은 시너지를 보낼 수 있을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마 잭슨 이 선수가 리그에 처음에 왔을 때 이 마키스 브라운, 헐리우드 브라운이라는 리시버는 팀의 넘버원 리시버였어요. 뭐 1000 리시빙 야드를 뭐 가볍게 넘을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좋은 활약을 분명히 보이는 선수가 있었어요. 뭐 하지만 헐리우드 브라운을 애리조나 카디널스로 트레이드를 보냈고, 그 이유는 간단했죠. 라마 잭슨과 이 스피디하고 단신 타입의 리시버는 그렇게 호흡이 좋지 않다, 시너지가 잘 안 난다, 뭐 블리츠 상황이나 이럴 때 헐리우드 브라운이 넘버원 리시버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너무 한정적이다. 그러한 이유로 트레이드를 행했어요. 우리는 라마 잭슨에게 있어서 어떠한 타입의 리시버가 필요한지를 지난 몇 년간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가 어떤 공을 던지더라도 피지컬하게 캐치가 가능한 리시버, 블리츠 대처에 있어서 라마 잭슨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박스아웃이 가능한 타입의 리시버, 빅바디, 피지컬, 그런 리시버 또는 타이트엔드가 라마 잭슨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제이 플라워스라는 선수의 픽은 결국 헐리우드 브라운 넘버 2로 이어지는데, 레이븐스는 헐리우드 브라운을 버렸어요. 그 버린 이유를 혹시 지금에 와서 까먹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 픽은 분명히 의문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이 플라워스라는 리시버가 나쁜 선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선수는 좋은 리시버로 성장해낼 것이고, 뭐 1000 리시빙 야드, 뭐 프로볼, 뭐 올프로 기록을 할 수도 있죠. 다만 문제는 라마 잭슨과 시너지예요. 이들이 라마 잭슨과 이 제이 플라워스의 관계가 뭐 1+1에서 2가 아닌 1+1에서 3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창출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픽이었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드래프트에서 주목할 점은 역시 미디어의 피해자죠. 작년에도 뭐 말릭 윌리스나 뭐 다른 쿼터백들이 좀 피해를 봤는데, 올해도 윌 레비스 그리고 핸든 후커, 이 미디어의 뭐 전문가들이 뭐 1라운드로 무조건 뽑혀야 된다, 뭐 CJ 스트라우드보다 낫다, 뭐 이러한 하이프를 받았던 선수들인데, 그래서 뭐 그린룸에 초청받기도 하고, 윌 레비스의 경우에는 뭐 정장도 쫙 빼입고 가족들도 다 대동하고, 뭐 드래프트에 뽑히길 원했겠지만, 기대했겠지만, 어쨌든 두 선수 모두 데이 2 픽으로 이어졌어요. 이 선수들에게 분명 잘못은 없죠. 작년 뭐 말릭 윌리스 때도 그랬지만 그냥 경기를 보지 않는, 이 필름을 보지 않는 일명 전문가들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두 선수 모두 좋은 팀의 드래프트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뭐 윌 레비스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제 개인적으로는 테네시 타이탄스의 드래프트가 된 만큼 라이언 테너힐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백인으로서 괜찮은 운동신경을 가진 쿼터백이고, 또 강력한 어깨를 가진 선수. 하지만 크리에이터로서의 모습은 분명히 부족하고, 시스템 쿼터백으로서 활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수. 테네시 타이탄스가 이 윌 레비스와 어떤 오펜스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 만약 젊고 싼 라이언 테너힐을 바란다면 저는 윌 레비스가 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윌 레비스는 어쨌든 켄터키 대학에서 프로 스타일 오펜스를 경험해 왔고,
현재 테네시 타이탄스의 오펜스 스킴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타입의 쿼터백입니다. 언더센터, 와이드존, 헤비 러싱, 플레이 액션. 윌 레비스는 어쩌면 라이언 테너힐보다도 더욱더 높은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는 쿼터백이기도 하고, 이 쿼터백 프렌들리한 팀에서 그는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1라운더로서 윌 레비스는 저는 뭐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죠. 저는 애초에 1라운더라고 사실 평가도 하지 않았어요. 뭐 핸든 후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2라운더로서 윌 레비스는 충분히 도박을 걸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또 다른 핸든 후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보다 더 이 쿼터백 프렌들리한 팀은 없습니다. 막강한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러싱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제러드 거프라는 이 베테랑은 또 다른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제러드 거프의 밑에서 NFL 오펜스 스킴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핸든 후커는 어쩌면 또 다른 이 지노 스미스 타입의 선수로서 성장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라이온스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제러드 거프보다 핸든 후커는 단지 4살밖에 어리지 않습니다. 만약 핸든 후커의 업사이드가 제러드 거프보다 높을지, 뭐 지노 스미스보다 높을지 모르겠지만 3라운드에서 제러드 거프, 기존의 본인들의 쿼터백보다 4살밖에 어리지 않은 선수를 뽑는다면 이 선수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을 바라는 건지, 이 선수가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서 성장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그냥 QB2로서 이 백업 쿼터백으로서 바라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인 것인지 저는 확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뭐 나머지 이 좀 주요 부분 팀들에 있어서 한 줄 평을 간단히 남기면, 애리조나 카디널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팀 리빌딩 초석을 다지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드래프트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드는 생각은, 이들이 조시 로젠이라는 쿼터백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을 또 뽑았던 팀이었잖아요. 내년 시즌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카일러 머레이를 두고서 캘럽 윌리엄스를 뽑을 수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애틀랜타 팔콘스의 경우에는 뭐 똑같아요. 팔콘스의 오펜스를 막기는 정말 힘들 것이에요. 그러나 팔콘스도 상대의 오펜스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볼티모어의 이번 드래프트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팀은 항상 뭐 드래프트 평가에 있어서 A등급을 매년 받는 팀이었죠. 항상 칭찬만을 받는 팀이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들의 무브들,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의 픽들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칭찬을 이 팀이 과연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팔로 빌스, 뭐 이 팀은 매번 한 끗이 모자라는 팀이죠. 결국 그 조각을 오펜스에서 채우는 것을 선택했어요. 기존의 패싱 블락이 강한 그런 선수들이 아닌 러싱 블락의 강점을 가진 오펜시브 라인을 이번 오프시즌 그리고 드래프트를 통해서 추가함으로, 그리고 뭐 달튼 킨케이드라는 이 타이트 엔드를 추가적으로 영입함으로써 이 킨케이드의 블락킹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팔로 빌스는 본인들의 그러한 뭐 10 퍼스널 리시버 위주의 그러한 오펜스 스킴에서 좀 더 러싱, 좀 더 빅 바디, 이 타이트 엔드, 이 헤비 퍼스널을 통한 오펜스의 변화를 예고한 무브들을 계속해서 선보였어요. 결국 이들의 픽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올 시즌 무언가의 결과물을 분명히 보여야 하겠죠. 캐롤라이나 팬더스는 뭐 간단하죠. 디펜스에 이미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오펜스의 재건을 위해서 이번 드래프트에 사활을 건 느낌이에요. 시카고 베어스는 뭐 저스틴 필즈만 신났죠. 이 저스틴 필즈를 위한 조각들을 계속해서 채워놓는 모습이고, 맷 이버플러스 감독에게 이 감독의 디펜스 스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디펜시브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 감독이 더욱더 그 중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디펜시브 태클이고요. 우리는 인디애나 콜츠에서 이 포레스트 버크너라는 이 디펜시브 태클이 얼마나 디펜스 스킴상 핵심적인 능력을 보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존 커버리지, 그리고 블리츠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이버플러스 감독의 스킴에서 디펜시브 태클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단순히 이
블리츠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패스러시의 강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뭐 떠나서 이들은 블리츠 대신 각종 뭐 트위스트, 뭐 스턴트 컨셉들을 잘 사용을 하고 결국 이 오펜시브 라인과의 미스매치업 활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트위너 타입의 디펜시브 태클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베커의 이 프리한 그러한 플레이를 위해서 이 원갭 디펜스 상에서 혹은 뭐 투갭 디펜스 상에서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확실하게 갭을 부수고 그러한 임팩트를 주어야만 합니다. 결국 이들은 뭐 2라운드에서 3라운드에서 비슷한 타입의 이 트위너라고 불리는 타입의 디펜시브 태클을 뽑았네요. 다음 신시내티 벵갈스는 뭐 업사이드가 높은 디펜스의 자원들을 채워 놓았죠. 어쨌든 루 아나루모 코치는 이번 오프 시즌에 발생한 이 디펜스의 공백들을 잘 채워 넣었고 그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코치가 있기 때문에 벵갈스는 좀 굉장히 좋은 드래프트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우에는 런 디펜스가 디펜스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었죠. 이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처럼 탑 러싱 게임을 가진 팀들한테 굉장히 약했는데 디펜시브 태클 그리고 라인베커를 뽑으면서 본인들의 니즈를 정확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뭐 탤런트 상으로도 좋은 픽을 선보였고요. 또 뭐 듀스 본이라는 이 런닝백을 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 드래프트 콜을 날린 것 뭐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뭐 분명 좋은 선수들을 뽑은 건 맞지만 그 팀빌딩에 어울리는 선수를 뽑진 않았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그린베이 패커스는 뭐 엣지 러셔를 뽑았지만 엣지 러셔 뽑았고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또 뭐 리시버를 뽑고 뭐 타이트엔드를 뽑았다. 뭐 머피는 분명히 변하지 않죠. 테네시 타이탄스는 전원 오펜스 플레이어를 뽑았어요. 디펜스 플레이어를 한 명도 뽑지 않았는데 작년 이들의 오펜스를 보신 분들은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어쨌든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은 이 오펜스의 재건에 사활을 현재 건 모양새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픽들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뭐 3라운드에 키커를 왜 뽑았냐 뭐 그리고 카이 셰나 감독도 자조적으로 우리가 런닝백을 안 뽑고 키커를 뽑은 것 나도 굉장히 놀랐다 뭐 이런 인터뷰를 재밌게 했는데 슈퍼볼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에서의 승리를 노리는 팀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키킹 게임이에요. 우리는 뭐 정규 시즌을 떠나서 플레이오프에서 이 키커들의 활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매 시즌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제이크 엘리엇,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첫 번째 슈퍼볼을 드러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칼슨 웬츠, 닉 폴스도 아니에요. 제이크 엘리엇이라는 키커가 팀 캐리를 해줬어요. 신시내티 벵갈스가 조 버로우의 2년차에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조 버로우의 원맨 캐리도 있었겠지만 투맨 캐리였죠. 이 맥피어슨이라는 키커가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잖아요. 매번 결승골을 날렸잖아요. 키커의 중요성을 우리가 매번 느끼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해당하는 팀이 정말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정말 목전에 앞두고 있는 팀이라면 키커에게 3라운드를 태우는 것은 저는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우에는 뭐 로열티라는 이 단어 하나로 설명이 되는 드래프트죠. 왜 이들이 명품 구단인지를 이번에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뉴잉글랜드의 경우에는 뭐 높은 업사이드를 가진 디펜스 플레이어들을 잘 추가하였고 또 본인들이 이 하위 라운드 출신의 오펜시브 랜드를 잘 키워내기 때문에 뭐 3라운드, 4라운드에서 3명을 추가함으로써 오라인 재건에 좀 힘을 썼고 또 맥 존스에게도 어쨌든 리시버를 주진 않았지만 이 오라인을 주는 어쨌든 나쁘지 않은 드래프트를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키커 펀터를 보충하면서 패치가 이번에 정말 저는 충분히 노력을 한 드래프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뭐 마지막 팀인데 LA 램스의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많아요. LA 램스라는 팀은 이 셀러리 캡이 없어서 뭐 선수들을 트레이드로 잘 보내기도 했지만 돈이 없어서 진짜 로스터를 아예 갖추지를 못했던 팀이었어요. 이번 FA 동안
정말 이 팀의 드래프트 전에 이 팀의 로스터 뎁스 차트를 보면은 진짜 알고 있는 선수가 진짜 절반도 안 될 정도로 그냥 어디 NBA로 따지면 D리그 선수들을 그냥 모아놓은 듯한 그런 팀이었어요.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드래프트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어떤 팀보다도 중요했는데 이 드래프트 자원을 잘 뽑으면서 진짜 주전 선수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만 했으니까 이들은 정말 중요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했던 드래프트의 4라운드 픽이 바로 조지아 출신의 쿼터백 이 스탠스 베넷이에요. 스탠스맨은 5피트 11인치의 작은 키를 가진 또 다른 단신 쿼터백으로서 이들이 예전에 같이 했었던 이 월포드라는 쿼터백과 굉장히 비슷한 타입의 쿼터백인데 이 쿼터백을 이들이 4라운드에 뽑았다. 픽이 그렇게 소중한데 아마 션 맥베이 감독은 이 베넷이라는 쿼터백에게 무언가를 느끼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면 설명이 안 될 수준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언가가 기대가 됩니다. 이 베넷이라는 쿼터백에 있어서. 네, 이상 2023년 NFL 드래프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지금 당장 그 선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팀의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릅니다. 팀을 까는 것은 3년 후에 까도 되고 선수가 버스트다 까는 것도 3년 후에 까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 팀들이 가진 환경 그리고 기준 생각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선수도 어떠한 팀에 어떠한 코치를 만나냐 어떠한 동료를 만나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그 선수의 성장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선수들과 팀을 존중하며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ould say that number one, it's about, getting to know your players. Everybody talks about culture. We talk about it a lot, but, it's really any organization's greatest asset or any team's greatest asset are its people. And it's how strong of a relationship can you really build with your players, with your coaching staffs, and then really having an identity that what do you want your tape to look like? What is it that we feel like are the things that we've identified that are going to help us be goal-oriented, but also how you want to practice, how you prepare, all those types of things, your offense and defensive philosophies, your special teams philosophy. But the number one thing I think to anything about changing a culture is building and establishing relationships. I keep referencing Coach Wooden, but, he would always say, people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And I think it's about letting these guys know how much you care about them, and they feel that by the way that you approach it day in and day out. And I think then the culture will become that as a result of that consistency that will compound over time.